기원전 40년, 동부여 궁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갈족이 순노국을 침공해 순노왕 오만이 모둔으로 도피했다는 급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순노국에서 구원 요청 사신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추모는 즉시 출병을 요청했지만 금화왕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허락하지 않는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19세 청년 추모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오늘은 추모경과 고구려 본기에 기록된 가라 전투와 추모가 고구려를 세울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순노국, 이 나라가 추모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노국은 추모의 외할아버지 옥두진이 다스리던 청하의 핵심 동맹국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천연우방이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혈연관계였습니다. 추모의 누이고왕이 순노국 오천의 비로 있었거든요. 고왕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북부여 모수제의 황후양성의 맏딸이었습니다. 양성 황후는 3남 6녀를 두었는데 그중 고황, 고란, 고금, 고태, 고화, 고골이 딸들이었어요. 특히 셋째 딸 고금은 흉노왕 허력관거의 아내가 되어 훗날 한나라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호안야 선우를 낳기도 했습니다. 즉, 추모에게 순노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북부여와 청하, 즉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이 정치적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친척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44년 재앙이 닥쳤습니다. 송양이 졸본을 깨뜨리고 말갈족이 순노국을 침공한 거예요. 순노왕 오만은 모둔으로 도피했고 청하의 오건이 급히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추모는 즉시 금화왕에게 순노국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금화왕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금화왕에게 순노국은 그저 변방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동부여의 국력을 소모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추모에게는 달랐습니다. 순노국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고 무엇보다 누이가 있는 나라였어요. 추모경에 따르면 금화왕이 허락하지 않자 추모의 무리들은 의분심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모는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과 금화왕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말이죠. 기원전 40년 신사년 여름 19세의 추모는 인생을 바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부여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는 오이, 부분노 등 핵심 측근들과 함께 야밤에 동부여를 탈출했습니다. 이때 추모는 두 개의 중요한 금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예족의 우두머리임을, 다른 하나는 천재의 후계자임을 상징하는 인장이었습니다. 추모의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누이고왕이 있는 순노국이었어요. 하지만 추모의 계획은 단순한 구원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행보였어요. 순노국을 구원함으로써 북부여의 정통 후계자로서의 명분을 세우는 것. 자신의 친아버지인 모수제의 나라 북부여를 계승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동부여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추모는 단순히 동부여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더 큰 정치적 야망을 품고 전략적으로 이동한 거였어요. 순노국에 도착한 추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말갈족이 주변국들을 괴롭히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추모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때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말갈군이 승리에 취해 굴 속에서 술을 마시며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추모는 즉시 화공작전을 결정했습니다. 불로 굴을 공격해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술이었어요. 화공이 시작되자 말갈군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굴 밖으로 뛰쳐나오는 적들을 추모의 건병들이 닥치는 대로 베어버렸어요. 말갈 추장적들이 직접 나서 대항했지만 추모가 쏜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오이가 달려들어 적들의 머리를 베어버렸어요. 이미 싸울 의지를 잃은 말갈군은 가라 남쪽 강변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추모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강 언덕에는 이미 부분노가 궁수들과 함께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화살과 쇠뇌가 일제히 발사되면서 말갈군이 물에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한소가 수군을 이끌고 나타나 잔병들을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갈군 8천여 명의 기병이 한순간에 괴멸되었고 병사 만여 명과 여자 천여 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살아남아 도망친 자는 불과 200에서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추모가 이끈 아군의 규모였습니다. 궁수 100명, 수군 100명, 건병 50명, 화공병 50명, 총 300명이었어요. 300명으로 만여 명을 격파한 가라 전투. 이 전투로 추모는 주변 소국들의 경애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졸본에서는 소선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태가 죽은 후 소선호의 정치적 기반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어요. 주변국들의 침입이 잦아졌고 졸본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히 송영이 졸본을 공격해 소선호의 언니 관패를 강제로 아내로 삼은 사건은 소선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소선호는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비류와 온조, 그리고 어린아이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때 가라 전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0명으로 만여 명을 격파한 젊은 영웅의 이야기가 온 천하에 퍼진 거예요. 정치적 본능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젊은 영웅이야말로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진정한 세력이다 라고 말이에요. 기원전 39년 소선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임신한 몸으로 한 남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바로 가라의 영웅 추모를 말이죠. 이때 추모는 20세, 소선호는 28세였습니다. 추모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순로국 구원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진정한 대업을 위해서는 더 큰 정치적 기반이 필요했거든요. 과연 이 두 정치적 거물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추모는 소선호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결합이 훗날 고구려 건국으로 이어질까요? (4회차) 정치 세력 관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추모의 핵심 관계들. 고왕은 북부여 모수제와 양성 황후의 딸. 순노국이 추모에게 친척나라가 되는 이유. 다음으로 소선호를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입니다.
송양이 졸본 침공하며 관패를 강제로 아내로 삼음. 소선호에게는 가족의 원수이자 직접적 위협. 놀랍게도 추모와 소선호는 같은 종류의 적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부여의 비주류 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정치적 기반이 필요한 추모와 정치적 기반이 위협을 받는 소선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 속에 정치적 결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가라의 영웅 추모와 졸본의 여왕 소선호가 마침내 만나게 되면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운명적 만남의 실제 과정과 고구려 건국의 서막이 펼쳐집니다.